안녕하세요. 다들 잘 들리시죠? 지금 5분이 참석을 하셨고요. 중간에 더 들어오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부터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디언스 시스템에 근무하고 있는 김주아라고 합니다. 예,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 엔지니어도 겸하고 있고 뭐 데모도 다니고 기획, 개발 뭐 이런 것들 검토도 하고 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몰드림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이제 금형 설계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시간은 전체적인 진행 시간은 5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에 자료로 설명도 드리고 필요한 기능 같은 것들은 동영상도 보면서 이렇게 좀 상세하게 오늘 좀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좀 천천히 기능들 같이 보시면서 좀 소개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좀 진행해드릴 순서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전반적인 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 이제 요즘의 분위기,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고, 프로그램의 특징, 그리고 어떤 기능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구성 한번 보시고, 오늘 제가 준비한 동영상으로 기능들 중에서 좀 중요하고 메인이 되는 기능들, 좀 소개해드릴 만한 기능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존의 고객사들이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효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개요를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금융회사들이 스마트 공장 관련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시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하고 연관돼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간단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금융산업은 뭐 뿌리 산업 중에 하나인 거 여러분들 전부 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뭐 올해나 작년에까지는 모르겠지만 3, 4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나라의 금형 생산량이 세계 5위 정도 수준에 이를 정도로 금융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201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이슈가 제조 원가가 상승하면서 생산 공장이 해외로 이전을 하고 또 이제 금융업계 쪽에서 이런 뿌리 산업 쪽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게 좀 사실이죠. 그래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또 더불어서 임금이 상승하고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는 이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금융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만히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고 바꿔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산업 분야는 계속해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지금 가뜩이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디지털 화로의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빨리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회사들은 뭐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스마트 공장을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거나 또 최첨단 뭐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까지 심지어 기술에 투자를 하는 이런 혁신 활동들을 진행하기 시작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야만 앞으로는 품질이나 가격 납기의 혁신을 이뤄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모두가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금융회사, 특히 금융회사 중에서도 설계실 쪽은 어떤 부분을 투자를 하고 집중을 해야 될까요? 스마트 공장하고 연결해서 설계실은 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 기술이라고 하면 뭐 3차원 CAD, 캠 기술뿐만 아니고 뭐 설계를 표준화한다던가 공정을 표준화한다던가 이런 표준화를 잡는 것들 그리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이런 모든 활동들을 스마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금형 설계하고 스마트 기술이 어떻게 접목되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맨 위에 연도별로 좀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이제 연도별로 나열을 해봤는데요. 1990년대에 컴퓨터로 설계를 하는 CAD가 이제 도입이 되게 되죠. 그 전에는 손으로 작업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면서 캠이 도입이 됩니다. 캠 기술이 도입이 되죠. 함축 가공, 모델링 형상을 이용을 해서 가공을 바로 할 수 있는 캠이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 금형 설계 하시는 분들이 3D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때 이제 3D 프로그램도 같이 도입이 되죠. 그렇게 이제 설계가 진행이 되다가 2010년대 들어서는 설계 프로그램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냥 이제 일반적인 3D 프로그램만 가지고서는 설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하기 때문에 좀 더 금형 설계에 특화된 기능들이 장착된 설계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그게 쭉 이어져서 이제 여태까지 오고 있는데 이 설계 프로그램들이 2010년대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출시를 했는데 뭐 난항을 많이 좀 겪었죠.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킨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냥 기능을 사용을 하는 것만으로는 회사가 뭐 납기를 단축하거나 혁신을 이뤄내는 활동을 하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 지금이 2020년인데요. 요즘은 이런 설계 프로그램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 프로그램과 더불어 설계 표준화, 사내 회사 시스템을 통일하고 설계 표준화 작업을 같이 이뤄야만 진정으로 이 프로그램을 쓰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저희도 그런 추세로 프로그램과 구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2020년 후반에 가면 저희도 계속 개발도 병행해서 진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좀 더 자동화된 설계 쪽, 예를 들어서 파팅을 자동으로 나눠줄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기술이 도입이 되는 날도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술 지금 이쪽에 와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웨비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에서 설계를 하고 계신지, 풀3D 쪽으로 갈 준비가 되셨는지, 이미 진행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 우리의 현재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빨리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표준화 작업을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몰드림 레이아웃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몰드림 레이아웃은 다 아시다시피 3D 금형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걸로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설계 표준을 확립하는 거, 그리고 설계 시간을 단축하고 설계 분량을 감소를 시켜주는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고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설계 표준을 어떻게 확립을 하냐? 저희가 뭐 사용자들이 일일이 뭐 만들거나 작업해서 쓸 수 있는데 사실상 금형회사의 설계 시스템상 설계 표준을 단시간 안에 없는 설계 표준을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인력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요. 저희가 일부 설계 표준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기능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설계 표준화 작업을 기능을 통해서 이뤄 나가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음은 시간 단축 부분인데 설계 시간 단축은 사용자들이 결국은 일일이 수동으로 노가다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단순 반복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일부 기능들은 또 자동화 쪽을 도입을 해서 모델이나 부품을 생성할 때 자동 계산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서 설계자가 좀 더 쉽고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설계 분량을 감소를 해서 정말 최적화된 제품 생산에 최적화된 금형 설계를 완성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서는 설계 검증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 몰드림 레이아웃이 설계 표준화, 그리고 설계 자동화, 그리고 설계 검증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좀 기능과 뭐 이런 부분, 내용들이 개발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몰드림 레이아웃의 이제 좀 특징. 다른 프로그램하고 비교했을 때 몰드림 레이아웃은
뭐 전반적으로 금형 설계를 하는 기능들이긴 한데 다른 프로그램하고 다른 점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특징으로 좀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몰드림 레이아웃은 제목에서 타이틀에서 보시면 국내 유일의 2D 부품 레이아웃 배치 설계로 영업과 개발 지원 그리고 개발 지원 및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이제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3D 예를 들어서 3D 부품을 생성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 3D로만 생성을 하는 게 아니고 부품을 필요에 따라서 이런 형태로 지금 보시게 되면 2D 약간 조립도 형태로 보이시죠? 이거를 저희가 이제 2D 레이아웃이라고 부르는데 2D 레이아웃으로 부품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3D로 직접 생성을 하면 일단 화면상에서 3D가 계속 누적이 돼서 쌓이게 되면 사용자가 작업하기가 번거롭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용량도 그렇고. 근데 같은 부품이지만 3D로 배치를 해놓는 것과 이렇게 2D 형태로 구조가 한눈에 보이도록 육안으로 한눈에 보이도록 배치를 하는 것과는 시간적인 면에서나 활용 면에서 굉장히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뭐 사이즈만 알아서 발주를 해야 될 일이 있다거나 개발 미팅을 해야 될 일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굳이 3D 단계까지 가지 말고 간단하게 부품들을 2D 레이아웃으로 배치를 해서 여기에서부터 이것을 보면서 발주에도 활용을 하고 미팅도 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 이제 레이아웃 배치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가 몰드림 레이아웃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특허까지 지금 진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몰드림 레이아웃이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2D 레이아웃은 나중에 진짜 3D 설계로 가야 할 때 3D로 바꾸게 됩니다. 3D 형태로 부품의 형태를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3D 레이아웃 작업하고 3D 또 따로 설계하고 이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번만 하시게 되면 설계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공 도면을 자동 생성하는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 몰드림 레이아웃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풀3D로 점차 모든 업체들이 가고 있는 추세고 좀 더 가공이 자동화되고 하게 되면 나중에는 아마 도면은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가공 환경이 더 자동화돼서 좋아지면 도면은 없어질 날이 오게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우리 현장의 가공 환경이 2D 도면을 기반으로 가공해야만 하는 기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풀3D를 하더라도 우리 설계자들이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해서 2D 도면 작업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 부담, 이런 것도 줄이고 또 도면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의 불량,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부품들에 대한 가공 도면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같이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을 해서 불량 감소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3D 데이터 기반으로 2D 도면을 생성을 해고 가치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부수적으로 출력도 나중에 일괄적으로 한 번에 생성을 해서 좀 사용자들의 일할 업무상에서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도면 쪽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저희 몰드림 레이아웃은 설계자들에게 익숙한 멀티바디 설계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점인데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금형설계 프로그램 중에서 대표적인 게 몰드 위자드, NX에서 제공하는 몰드 위자드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사사 티몰드도 유명하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설계할 때 부품들이 어셈블리 구조로 부품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부품의 단위가 부품 하나당 PRT, 부품의 단위가 파트가 돼요. PRT가 되는데 저희 몰드림 레이아웃은 이런 방식으로 설계가 되지 않고 부품을 생성하면 부품의 단위가 파트 안에 솔리드 바디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 구조가 하나의 파트 내에서 풀 3D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의 프로그램들하고 가장 다른 차이점 및 특징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멀티바디로 설계한 데이터는 어떤 면에서 또 작업성을 뛰어나게 가지고 있느냐. 데이터 여기 비교된 데이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몰드림 레이아웃으로 작업했을 때가 초록색이고 몰드 위자드 어셈블리 방식으로 작업한 설계 데이터는 지금 오렌지 색깔, 주황 색깔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데이터 용량 같은 것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지금 어셈블리 구조로 이 샘플이라고 보여있는 이 제품을 이제 설계를 했을 경우를 저희가 데이터로 차트로 뽑아본 건데요. 지금 이 데이터를 풀3D 했을 때 어셈블리 방식으로는 한 300메가 정도의 데이터 용량이 나옵니다. 설계 완성된 데이터가. 근데 멀티바디, 몰드림 레이아웃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같은 풀3D 때 100메가 정도, 그래서 3분의 1 정도 데이터 용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멀티바디, 그래서 설계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멀티바디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 것을 더 선호하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좀 작업 속도나 작업상의 편의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다음 장에서 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셈블리 방식으로 이제 모델 작업, 설계 작업을 하는 경우하고 멀티바디 방식으로 같은 모델링 작업을 하는 거를 제가 동영상으로 비교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죠. 지금 요거 코어인데요. 지금 요 코어는 상코어인데 상코어에서 이렇게 슬라이드 헤드 부분, 언더컷 부분은 슬라이드 코어로 별도로 이제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슬라이드 바디 쪽에 일체형으로 붙이는 유나이트 기능을 써서 붙이는 작업으로 슬라이드 작업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중이죠. 여기서 코어에서 언더컷 부분을 분할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어셈블리로 나가게 되면 모든 파트들이 이런 식으로 파트로 이렇게 어셈블리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NX 유나이트 기능으로 실행을 해도 기능이 작동이 안 돼요. 일단은 먼저 어셈블리 내에 있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해당 부품을, 형상을 내가 사용해야 될 파트 속으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어에 있던 이 형상을 지금 슬라이드 바드 파트 안으로 복사해서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유나이트 기능을 사용을 해서 두 개를 붙여주는 작업으로 설계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전체 어셈블리 환경으로 나가서 확인을 해보면 슬라이드 바디에 전체가 다 이제 모양이, 완성된 모양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원래 슬라이드 코어가 있던 파트는 들어가 보면 원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대로. 얘는 그냥 두시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안 보이도록 처리를 해주셔야만 전체 설계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폴더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설계에 사용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어셈블리이기 때문에 부품 수만큼 PRT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폴더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용량 같은 거 확인해 보면 380메가 정도 나오는 걸로 나타나 있네요. 같은 작업을 이번에는 멀티바디 방식에서 한다. 지금 이걸 얘네들 보면 어셈블리 구조 전혀 없고요. 몰드림 레이아웃으로 설계한 건데 그냥 유나이트 기능을 사용을 해서 해당 솔리드와 솔리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지금 파트 내비게이터 상에서 다 솔리드 바디로 지금 선택, 인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붙이고 싶은 솔리드와 솔리드를 선택을 해서 유나이트 시켜주시면 작업이 바로 끝납니다. 지금 데이터 같은 경우도 지금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파트 하나죠. 파트 하나의 용량은 80메가 정도의 풀3D 데이터가 모두 설계가 돼서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자들이 데이터 작업을 할 때 속도라던가 데이터 용량들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태까지는 저희 몰드림 레이아웃의 커다란 특징, 이것들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기능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기능 소개에 앞서서 저희 몰드림 레이아웃의 메뉴 구성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NX에서 같이 사용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일단 이게 리본 메뉴 형태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리본 메뉴를 이렇게 그룹으로 좀 나눠서 전체 몰드림 레이아웃 리본 메뉴에서는 부품을 3D로 생성하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D 레이아웃 형태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몰드림 레이아웃 메인 리본 그룹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뭐 몰드 베이스, 세트 기능, 생성, 수정, 복사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쭉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몰드림 레이아웃 툴이라고 하는 그룹에는 리본 그룹에는 기존에 옛날부터 이제 많이 알고 계셨던 흔히 뭐 파팅을 분할하는 기능이나 인서트 코어를 만드는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이따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 설계 검증 기능, 이 설계 검증 기능이 몰드림 레이아웃 툴 그룹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몰드림 레이아웃 뷰 그룹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설계하는 기능은 아닌데 굉장히 많이 쓰시죠. 모델링 바디 자체에 뭐 투명도를 준다거나 색상을 바꾼다거나 모델링 할 때 작업할 때 뷰를 돌리는 이제 이러한 이제 기능들을 숨겨놓지 않고 이렇게 저희가 아이콘 형태로 꺼내놓고 사용자들이 해당 아이콘을 선택하고 바디를 선택을 하면 바로바로 변경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투명도도 넣을 수 있고 바로바로 색상도 적용할 수 있고 뷰 방향도 바로바로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뷰와 관련된 이런 기능들을 그룹을 따로 묶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면 그룹에 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보여드릴 자동 도면이라던가 또 뭐 출력 기능이라던가 그리고 이 멀티바디 데이터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뭐 어셈블리로 구조로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기능들 그래서 도면에 관련된 기능들이 도면 그룹 이렇게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에는 전체 이제 그룹 단위로 좀 말씀을 드렸고 이 이외에도 지금 이 장표에서 보시면은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이제 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근처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번호를 보시면 한 기능이 150개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저희가 이 자료를 배포를 해드리게 되면 여기에서 보시고 이런 기능 있었나 뭐 궁금했었는데 있구나 없구나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이 많은 기능을 다 소개해 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이 기능 중에서 지금 이렇게 좀 노란 색깔로 칠해놓은 기능들이 좀 중요한 기능이다. 또는 우리 프로그램에만 있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한 기능으로 제가 이제 선택을 해서 상세 소개를 하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몰드베이스 세트 기능, 냉각, 간섭 검사, 파트리스트 뽑는 거, 검증하는 기능, 그리고 자동 도면 생성하거나 색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도면을 자동으로 뽑는 거 이런 기능들을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능 소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몰드 베이스하고 표준 부품 세트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고객사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회사 내 설계 표준으로 활용하시기에 기능에다가 설계 표준을 세팅하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기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첫 번째로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희 이제 몰드 베이스 기능은 사실 근데 예전부터 워낙 유명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시는데 그래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몰드베이스 기능 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을 캡처해 놓은 대로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메이커랑 규격을 저희가 메이커 규격의 DB를 제공하기 때문에 왼쪽에서 메이커하고 규격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하시게 되면 내가 선택한 사이즈의 몰드베이스가 가운데 그래픽으로 실시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이즈를 규격을 바꿔서 선택하면 이 가운데 그래픽은 실시간으로 계속 바뀝니다. 내가 선택한 규격의 사이즈로. 그래서 미리 보기처럼 내가 선택한 사이즈나 규격을 보면서 몰드베이스 세팅을 완성을 하시고 3D 모델을 생성을 하시는 이제 이런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플레이트 두께라든가 그 밖에 기타 부품에 몰드베이스의 사양을 세팅을 하는 이제 이런
이렇게 이제 구성이 기능이 되어 있고요. 이 DB 쪽은 저희가 당연히 이제 메이커에서 제공하는 규격은 들어가 있고요. 요즘에 이번 연도에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서 하트러너 금융구조의 DB나 또는 자동차 쪽에 대형 범퍼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좀 베이스에 플레이트 구성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규격도 아예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많이 하시는 금융회사에서 바로 우리 몰드베이스 DB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이런 몰드베이스도 특화된 DB까지도 저희가 이제는 만들어서 이미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표준 부품 세트. 다음으로 표준 부품 세트 같은 경우는 지금 기능창, 이것도 기능창인데,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부품은 이 세트 기능에서 또 표준화로 만들어 놓으시고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품 세트를 사용자가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 부품 세트를 한 세트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 그게 바로 그 여러분들의 회사의 설계 표준이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서 이미지랑 세트 구성을 같이 사용자가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기능이 되어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트를 모델로 또는 2D 레이아웃 형태로 생성을 해서 설계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동영상이 있으니까 동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몰드베이스 기능입니다. 몰드베이스 기능은 지금 제가 코어는 이미 있는 상태에서 기능을 이제 좀 보여드리는 거니까 코어 작업은 별도로 하지 않고 코어는 있는 상태에서 좀 동영상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몰드베이스 기능에서 이런 사용자 계산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코어 사이즈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코어 사이즈에 맞는 베이스를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사양을 세팅을 하시면 되죠. 사양은 고객사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사양을 보시면서 세팅을 하시면 되고, 리턴핀 같은 경우는 스프링이 있는 타입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리젝트 스트로크나 허용 압축량 같은 것만 입력하시게 되면 스프링의 길이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스프링을 생성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몰드 베이스를 세팅을 해서 모델로 생성합니다. 지금 스프링이 길이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몰드 부품들이 생성이 되는데 같이 생성이 되고 포켓도 아예 같이 되면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몰드 베이스 1차 생성을 해놨고요. 여기에서 바로 좀 세트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기능은 아까 전에 이제 이미지에서 보신 그대로의 기능인데, 지금 일단 보시면 여기 부품 추가, 이 부품 추가 버튼을 활용해서 사용자가 부품을 추가를 하거나 없는 거를 하나씩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품 추가 버튼으로 사용자가 세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부품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일단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와서 내가 배치를 해요. 배치를 하고 나면 여기 리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에서 더블 클릭하면 라이브러리랑 연결이 되게 있어요. 지금 리스트로 내가 가져온 이미지가 EGP 세트다. 예를 들어서 EGP 세트 리스트를 더블 클릭하면 EGP 세트 라이브러리랑 바로 연결을 해줍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EGP 세트를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뭐 4개를 어떤 위치에다 배치할 건지 위치, X, Y, 좌표값 그리고 수량 정해주시게 되면 걔가 세트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부품들을 쭉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트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서 쓰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세트들을 몰드 베이스의 사이즈에 따라서 중형, 대형, 소형, 그리고 이제 좀 특수한 타입이라고 해서 범퍼용, 자동차 구조에 맞는 범퍼용 이런 것들은 이미 저희 엔지니어들이 세트로 만들어서 저희 프로그램 안에 DB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대형 하트러너를 선택을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죠. 여기 이미지 바뀌는 대로 부품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소형 같은 경우를 선택하면 이런 부품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미지로 확인을 하고서
아, 나는 중형을 뭐 생성을 해야겠다. 대형을 생성을 해야겠다. 확인을 직관적으로 해서 설계에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실행을 했더니 이제 몰드베이스에서 사이즈, 몰드베이스의 위치와 사이즈를 인식을 해서 세팅된 부품들이 자동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품 수량이 좀 많아서 생성되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설계 표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기능이랑 같이 사용해서 병행해서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드베이스 표준 부품 세트 표준화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자동화 쪽. 앞에 말씀드린 저희 몰드림 레이아웃이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 설계 표준화, 그리고 설계 시간 단축. 설계 시간 단축은 자동화 쪽에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자동화 관련된 기능을 좀 이번에는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대표적인 기능이 슬라이드, 리프터 생성 기능과 냉각 생성 기능입니다. 여기 이제 자동으로 계산을 길이라던가 위치, 사이즈 이런 부분들을 자동 계산의 로직을 넣어서 쉽고 빠르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슬라이드랑 리프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형상 기반으로 사이즈를 최적화해서 한 번에 생성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기능에 이제 탑재가 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슬라이드나 리프터 같은 부품은 고객들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가져오고자 할 때 이게 이제 부품들이 보면은 좀 복잡하고 사이즈를 에디팅해야 될 부분이 편집해야 될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 하나 완성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검증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 뭐 스트로크랑 각도를 가지고 앵귤러 핀 길이를 자동으로 계산한다던가 리프트의 경우는 이젝터 스트로크랑 각도 조정 값으로 이 언더컷 양이 얼마나 바뀌는지 이런 것들도 자동 계산으로 모델링에 다 반영을 해주는 이러한 검증, 일부 검증까지도 같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슬라이드 리프터를 한번 먼저 보실까요? 동영상으로. 지금 슬라이드 기능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모델에서 제가 슬라이드 코어 부분은 이렇게 미리 노란 색깔의 바디 형태로 작업을 해 놓았고요. 이런 게 있으면 더더욱 자동화해서 사이즈를 한 번에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좀 동영상을 보여드릴 거고 지금 이게 저희 라이브러리 기능입니다. 라이브러리 기능, 이제 부품 생성 기능이라고 해서 이 기능을 열게 되면 여기 보시면 표준 부품, 볼트, 밀핀, 냉각, 슬라이드 리프터 해가지고 쭉 부품의 종류별로 라이브러리대로 구분을 해서 찾고 갖다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라이브러리들은 이렇게 부품의 이름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사용자분들이 내가 원하는 타입의 부품을 바로 이미지를 보면서 선택을 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고 마지막에 보면 여기 즐겨찾기 있죠. 이 즐겨찾기에는 여기서 내가 이런 많은 라이브러리들 중에서 내가 진짜 쓰는 타입들만 즐겨찾기로 여기 쪽에다가 이쪽 탭에다가 모아서 넣어놓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이제 라이브러리 창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슬라이드를 가져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내가 찾는 타입을 찾아보고 저는 요 타입 이제 선택을 할 거예요. 해서 더블 클릭, 라이브러리를 찾았으면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생성 기능 창이 나타나고요. 이 생성 기능 창에서 먼저 이미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코어 뒷면을 선택을 하면 코어 뒷면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해당 조건값 같은 거, 여유값 이런 것들을 위치를 값만 입력하시게 되면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사이즈를 계산하게 됩니다. 지금 면을 찍으니까 바로 슬라이드가 일단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탑뷰 상태로 보니까 좀 위치도 편심적고 사이즈도 너무 길고 좁죠. 그래서 사이즈를 한번 최적 사이즈로 세팅을 다시 해줍니다. 이 여유값 부분에서 X쪽으로 값을 30씩 한번 제가 이렇게 줘볼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용자분들이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여유값 같은 거를 적용을 해서 최적화된 사이즈의 슬라이드를 바로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 스트로크 부분에서 보면은 앵귤러 핀 길이가 이렇게 나오죠. 스트로크를 변경하시게 되면 앵귤러 핀 길이 값도 지금 변경이 돼서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세트 가볍게 금방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제 조그만 슬라이드도 한번 이 상태 그대로 한번 이어서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해당 면을 찍으면 면 사이즈에 맞춘 최적화된 사이즈로 이제 부품이 들어오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9배면이라서 9배 방향에 평행하게 지금 부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각도를 알지 못해도 각도진 부분에도 부품이 얼마든지 생성이 된다는 거. 얘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넓고 좁죠. 그래서 여유값을 한 번씩 사용자가, 설계자가 보시고 조정을 해서 최적의 사이즈를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슬라이드 형태도 사이즈를 최적으로 찾아서 생성을 완료해 줍니다. 이렇게 기본 두 세트만 일단 슬라이드 세트는 생성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 복사 기능을 활용을 할 거예요. 복사 기능을 실행을 해서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고, 여기 복사 유형을 보시면 복사 방법이 다중 복사, 여러 개를 한 번에 복사하는 거죠. 그리고 축 복사, 미러 복사, 회전 복사, 복사 옵션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 기능 하나에서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복사 형태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바디를 선택하셔서, 부품을 선택하셔서 복사를 체크 해제하시면 이동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이동 복사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축 복사를 활용해서 반대편 축에다가 하나 복사를 했고요. 이 두 세트를 또 멀티로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위쪽에다가 회전 복사 기능을 사용을 해서 마저 배치를 하게 됩니다. 복사하는 속도가 그리고 생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최소한만 생성해 놓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복사 배치해서 설계를 완성하시는 형태로 반복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부품 설계가 완료가 됐고, 이번에는 리프터입니다. 리프터도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선택을 해서 가져오기를 하게 되면, 먼저 지금 이 타입 같은 경우는 각형의 변형 밀핀을 한번 생성을 해보는 건데요. 얘는 이제 좀 소형금형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지금 이렇게 내가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리프터 코어가 있는 상태에서, 리프터 코어는 바닥면하고 측벽에 이제 각도면이 있으면 각도면을 선택해주면 각도까지 인식해가지고 리프터 세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젝트 스트로크를 조정해 가면서 언더컷 양, 각도랑 이젝트 스트로크를 조정하면서 언더컷 양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좀 중형대형에서 많이 쓰는 유니트 타입의, 유니트 세트인 리프터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원하시는 타입을 찾아서 더블 클릭하셔서 사용을 하시고요. 얘도 일단 방식은 마찬가지입니다. 리프터 코어의 바닥면을 선택을 해주고 각도면이 있으면 각도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각도를 적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원형 셰프트를 가진 유니트 세트가 나오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변수창입니다. 변수창에서 별도의 옵션 같은 것들을 선택하셔 변수 값을 선택을 해서 위치를 조정한다든가 값을 바꾼다든가 그런 추가적인 조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이 끝나면 OK 해서 모델을 생성을 해서 설계를 완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프터 세트도 간단하게 완성해봤습니다. 다음은 이 냉각인데요. 냉각하고 밀핀이 좀 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냉각만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밀핀은 같은 방식이라서 일단 냉각하고 밀핀은 설계할 때 보면 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다른 부품들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전처럼 하나하나씩 생성하고 이렇게 복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기에는 좀 너무 수량이 많아요. 그 방식을 사용하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생성하는 방식은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2D 커브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자가 2D 커브를 이렇게 서클 형태로 딱딱 그려놓으시잖아요. 보통 냉각이나 밀핀은 들어가야 될 위치를. 커브를 그려놓으시면 걔를 일괄 드래그해서 다 선택해가지고
한 번에 생성할 수 있게끔 하도록 기능이 되어 있고요. 냉각을 생성할 때 배풀이나 오링, 플러그 이런 것들이 같이 생성이 돼요. 옵션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생성했다가도 얼마든지 사이즈라던가 이런 옵션 같은 것들을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뭐 안전거리 작동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 보실게요. 냉각인데요. 이렇게 코어가 일단 있으면 이제 사용자가 만드는 코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냉각을 생성을 해볼 겁니다. 저희 몰드링 레이아웃은 또 그리고 이 코어 같은 경우를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거를 그러니까 코어를 특정 지어 놓지 않아요. 그냥 사용자가 만들어서 걔가 코어야 하고 찍으면 걔가 코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멀티바디 설계 방식에서 또 장점 중에 하나인데 설계 구성이 자유로운 거죠. 그냥 내가 만들어서 난 이거 코어야 하면 그게 코어로 인식이 돼요. 저희 몰드 베이스 기능이든 밀핑 기능이든 냉각 기능. 근데 이 어셈블리 구조로 설계하는 프로그램들은 코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코어 설계를 해야만 걔를 코어로 다른 애들이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자유도가 떨어지는 편이죠. 그래서 좀 더 이제 프로그램에 묶여 있죠. 설계를 할 때. 저희 거는 사용하실 때 코어를 얘가 코어다 그럼 이렇게 찍어주고 등록을 하면 됩니다. 쓸 때. 코어를 선택해주면 안전거리면 윗면에 자동으로 이렇게 서치해서 찾아줍니다. 이렇게 해놓고 커브 선택 옵션을 활용을 해서 화면을 돌릴게요. 커브를 미리 그려놓으시고 커브 그리시는 게 훨씬 쉽잖아요. 커브 이렇게 그려놓으신 거를 전부 선택을 해서 생성을 하시게 되면 안전거리 값이 각각 전부 적용이 된 탱크 냉각이 생성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하단 부분에 노란 오링하고 가운데 파란 배풀도 같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냉각들의 길이가 서로 다 다르죠? 위에 코어 면이 다 높낮이가 틀리니까 그걸 맞춰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커브를 이용해서 양쪽 다 생성해도 되지만 저는 한쪽 캐비티에만 생성을 하고 아까 사용했던 복사 기능을 한 번 더 꺼내서 여기에서 생성한 냉각을 선택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회전 복사 활용해서 선택해서 반대편 캐비티에다가 원점을 기준으로 180도 돌려서 회전 복사를 해서 탱크 냉각의 생성을 완성합니다. 이거를 좀 단면을 잘라봤는데요. 단면을 잘라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파팅면에 따라서 탱크 냉각이 안전거리면을 지켜서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안전거리면은 수직의 안전거리면과 사이드, 측면의 안전거리면까지 다 계산을 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이제 나중에 인서트 코어 작업 같은 거 해도 냉각이 터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같은 안전거리 값을 적용했더니 조금 더 올라오는 경우,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내려가는 경우 이런 식으로 조금 상황이 틀려요. 냉각이 생성되는 위치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이렇게 보시면서 좀 수정을 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다. 네? 이렇게 많은 냉각 중에서 이제 수정을 하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대칭 구조라서 마찬가지죠. 이쪽도 반대편이 이제 좀 파팅면하고 붙은 냉각이 일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냉각 관리자라는 기능에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업데이트하고 싶은, 변경하고 싶은 냉각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길이가, 얘네들의 길이가, 이 냉각의 길이가 147mm로 되어 있고 안전거리가 10mm하고 3mm가 적용이 됐다라고 지금 리스트에서 나오는데 안전거리 값을 좀 더 키우는 거죠. 15mm로 키우게 되면 이 두 개의 냉각만 새롭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업데이트가 되고 났는데요. 지금 좀 찾아보면 142mm로 한 5mm씩 줄었습니다. 안전거리 값을 새로 적용했더니 이렇게 일부 내가 수정을 해야 될 냉각만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전체 냉각을 다시 재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거리 값을 다 바꾸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좌표값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냉각의 위치를 옮겨야 된다. 그럴 때 아까 전에 무브 복사 기능으로 선택해서 옮기시는 게 아니고요. 얘는 더 빠르게 그냥 좌표값을 바꿔주시면 부품이 이동이 됩니다.
이 냉각 밀폐는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복사, 이동 이런 기능을 일일이 사용하지 않고 리스트로 쭉 올라오는 것들에서 선택해서 좌표값도 바꾸고 길이도 업데이트하고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좌표값을 바꿨어요. 바꿨더니 이미 길이가 지금 138mm인데 이미 틀려요.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길이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갱신을 눌러서 완성을 해주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아까 길이가 138이었는데 지금 길이가 122mm로 바뀌어서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냉각을 생성하고 또 업데이트, 갱신 등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줄냉각 같은 경우 저희가 세트 냉각을 라이브러리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유형의 세트 냉각을 선택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커브가 파란 커브가 보이는데 파란 커브를 선택하셔서 생성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이나믹 버튼에 부품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다이나믹 버튼을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이렇게 끌어당기시면서 원하는 위치에 딱 갖다가 놔서 생성을 하셔도 돼요. 방법은 다양하게 생성할 수 있는 옵션들은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다이나믹 버튼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직접 위치를 돌리고 끌어당기고 해가지고 생성을 하는데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냉각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자동화 쪽에 대해서 슬라이드 리프터 냉각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은 이제 뭐 설계가 어느 정도 이제 쭉 이제 부품을 다 넣고 이제 진행이 이제 되고 있는 상태에서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유틸리티 쪽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뭐 이런 각인 작업. 요즘은 도면이 많이 줄어들고 이제 외부 가공업체나 현장에다가도 3D 모델을 바로 주는 추세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도면이나 파트리스트 이런 것들이 별로 많이 없죠.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 부품의 이름이 뭔지, 이 부품의 재질과 사이즈랑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져서 설계자분들이 요즘 이렇게 모델링에다가 이렇게 각인까지 많이 해서 줘야 되는 게 사실인데 이런 작업이 되게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바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각인 기능 같은 게 있고요. 이 포켓 판자리에 이렇게 모서리에다가 기초 드릴홀을 내는 작업 같은 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가공 깊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공 깊이가 낮으면 드릴 직경이 작고 가공 깊이가 깊을수록 드릴 직경이 커지는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서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포켓 드릴 기능 같은 경우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섭 검사 쪽에서 간섭 검사를 해볼 수 있고 포켓이 되어 있는지 누락됐는지도 검사해 볼 수 있고 이런 간섭 검사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을 좀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유틸리티인데요. 요거는 이제 인로우 기능이네요. 인로우 기능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인로우 형상을 이제 원판이나 상하 원판이나 상하 코어에다가 만들어주는 이제 기능이 별도 유틸리티로 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하지만 여기서 수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쓰시기에는 좀 편할 수가 있어요. 사이즈만 간략하게 넣고 생성을 하게 되면 내가 생성하기를 원하는 두 개의 솔리드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로우가 실시간으로 생성이 됩니다. 나는 상하 원판에다가 인로우 형상을 넣었고요. 지금 몰드베이스 기능을 다시 오픈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로우 형상을 넣었더니 가이드 부시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온 형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 부시의 위치를 몰드베이스 기능에서 위치 값을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바뀐 가이드 부시만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인로우 기능 같은 경우도 유틸리티에 가서 보시면은 찾아서 쓰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각인 기능이에요. 각인 기능, 이게 솔리드를 이렇게 바디를 딱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텍스트 입력란에 자동으로 뭐가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오냐? 내가 선택한 이 바디의 품번, 그리고 재질, 어떤 재질로 만들어라. 그리고 얘 사이즈 뭐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부품이 이런 속성을 이미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성이 있는 경우에 속성은 자동으로 불러 들어와서 각인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제 파트 리스트를 생성할 때도 결국은 부품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부터 파트 리스트를 뽑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속성을 활용하는 일이 굉장히 앞으로도 더욱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걸 이제 부품을 생성하면 이런 정보들이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렇더라도 이제 BOM 관리, 속성 관리 쪽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만든 부품이나 아니면 우리 라이브러리로 가져온 부품들이 속성들이 다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부품명이나 품번들이 다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지, 재질을 바꿔야 될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 번씩 속성 정리 작업을 해주시고 먼저 해주시게 되면 이런 각인 기능, 파트 리스트, 그 외 도면, 뭘 할 때도 속성을 이용하는 거에 다 자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각인 기능도 하시기 전에 속성을 미리 한 번만 해놓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앞으로도 좀 권해드리고요. 여기 속성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각인을 해야 될 면만 딱 찍게 되면 지금 제가 찍은 면은 각도면이거든요. 그래서 평면이든 각도면이든 다 이렇게 들어오고요. 실시간으로 각인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위치도 다이나믹 버튼에 위치를 끌어당기면서 위치를 조정을 하시고 글자 크기가 좀 크죠. 글자 크기도 실시간으로 바꿔가면서 적당한 사이즈의 각인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간섭 검사 기능인데요. 아까 간섭 검사 기능은 말씀드린 대로 간섭 검사, 실제 진짜 부딪히는 부분을 검사할 수 있고요. 안전거리 검사는 거리를 가지고 검사할 수 있어요. 몇 미리가 떨어져 있는 부품을 찾아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거리 값을 가지고 검사할 수도 있고, 또 포켓에 대한 부분을 검사할 수도 있고. 저는 마지막 포켓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검사할 부품을 전부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포켓 검사 기능을 누르면 되는데 설계를 하시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 작업을 항상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 프로젝트 설계 같은 거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하더라도 마지막에 감속 검사 기능을 한 번씩 돌리게 되면 꼭 누락된 부분이 나오게 돼요.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설계 불량 요소들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고 가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 간섭 검사를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리스트로 나오고요. 리스트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한 항목별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어떤 부품과 어떤 부품이 서로 겹쳐 있어, 포켓이 안 되어 있어 라고 찾아줍니다. 지금 가이드 부시하고 플레이트에 포켓이 안 됐네요. 두 번째는 플레이트에 저 냉각이 또 포켓이 안 됐고요. 이런 식으로 화면이 복잡하더라도 리스트의 항목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모델 환경이 그 해당 부품만 보이도록 자동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 설계자분들이 이 부품하고 이 부품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해결을 하고 다음 리스트 또 해결하고 보면서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원판 쪽에 냉각하고 가이드 부시가 포켓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판에 선택해서 저희 자동 포켓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들을 추가 작업을 한 번 더 해주게 하는 거죠. 하고 나면 이렇게 다시 그리고 나서 감속 검사 기능을 하게 되면 다 됐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할 수가 있고요.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부품 업데이트하고 검증 기능입니다. 부품 업데이트는 이제 몰드 베이스 사이즈가 바뀔 경우에 이런 연관되는 부품들이 많은데 걔네들을 사용자가 일일이 찾아서 변경해주지 않아도 되고 한 번에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설계 검증 기능은 어떤 설계 논리지 부분을 지식 한 부분을 넣어서 이 설계 데이터가 정말 최적의 데이터인지 잘 설계가 된 데이터인지를 검증해주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어요?
부품 업데이트 기능을 하기 전에 먼저 몰드 베이스를 한번 바꿔볼게요. 몰드 베이스 기능을 오픈을 해서 볼트를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볼트가 필요해서 몰드 부품에 볼트를 4개소를 하하 고정판 쪽에 추가를 했고요. 스페이스 블럭의 높이를 키웠어요. 지금 이젝터 스페이스 공간이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몰드 베이스를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델링상에서 지금 이런 서포트나 EGP 같은 것들이 벌써 위치가 몰드 베이스하고 안 맞죠. 길이나 위치 같은 것들이 안 맞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일일이 찾아서 수정하는 게 아니고 부품 업데이트 기능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육안으로 찾기 힘든 부분들, 이런 것들을 기능이 해결을 해주는 거죠. 밀핀도 밀핀 기능에서 업데이트, 갱신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검증 기능인데요. 검증 기능은 아까 전에 자료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 6가지 정도에 나눠져서 설계 데이터를 확인해 보는 이제 기능이에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중에서 저는 코어 플레이트 두께 검증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먼저 몰드 베이스의 치수가 필요한데 몰드 베이스의 사이즈는 자동으로 이렇게 지금 치수가 나오게 되고요. 우리 심 사용자들은 이 금형의 제품의 레진, 원재료랑 게이트의 타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출에 대한 정보에서 사출압 같은 거를 알 수 있으면 그런 거를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뽑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정 계수를 1보다 조금 크게 설정을 해주시고 이 원판의 재질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고 계산을 하시게 되면 검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 허용 힘량은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100분의 3 이상 벌어지면 안 된다. 계산. NG가 나옵니다. 이렇게. 코어 플레이트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 이럴 줄은 서포트 받침봉을 2줄 넣을 거야 하게 되면 OK 판정을 받고 코어 플레이트 두께는 80p 이상만 유지를 시키시면 된다라고 얘가 하나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한 데이터가 두께나 이런 부분이 배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엑셀 파일로 레포트 형식으로도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보고자료 같은 걸로 추가적으로 활용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해서 이제 설계 쪽, 3D 쪽은 전부 다 이제 기능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도면 쪽의 기능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파트 리스트를 생성하는 기능하고 자동 도면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하고 색상을 인식해서 자동 도면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동영상 보시죠. 일단 파트 리스트입니다. 파트 리스트는 이게 지금 멀티바디로 설계된 거거든요. 어셈블리 구조가 아니지만 얼마든지 속성 정보를 취득해서 파트 리스트로 뽑을 수가 있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사이즈 부분이 공란이에요. 근데 사이즈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사이즈 측정 기능이 이렇게 내장되어 있어서 형상을 선택해주면 사이즈가 자동으로 측정이 돼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파트 리스트를 뽑을 때 쭉 보고 내가 만든 부품인데 사이즈가 없다. 그런 애들은 이런 식으로 사이즈 측정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니까 활용을 해서 뽑으시면 됩니다. 또 관리자에서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품별로 밀핀, 볼트, 표준 부품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필요하면 뽑을 수도 있고 한 번에 모든 부품을 한 장에 다 뽑을 수도 있고 그룹별로 나눠서 볼 수도 있고요. 파트 리스트가 이제 엑셀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당연히 업체 양식에 맞춰서 수량, 재질, 사이즈, 부품명 이런 것들이 전부 엑셀 파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미지를 같이 캡처하면서 파트 리스트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고객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미지를 자동으로 캡처를 해서 파트 리스트에 넣은 이미지 파트 리스트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 도면 쪽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멀티바디로 설계가 된 데이터다 보니까
내가 도면을 뿌려야 될 부품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도면 기능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품들이 막 이렇게 누적 쌓여 있으니까 선택하는 것들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관리자 기능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서 모델을 부품을 선택을 하고 도면을 생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를 한 번에 선택을 하고 자동 도면 기능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택한 지금은 세 개를 선택했죠. 세 개 선택한 부품에 각각 도면이 나오고 지금 이 도면 타입은 1품 1도 타입으로 부품 하나당 도면 한 개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치수랑 홀 테이블, 표제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치수가 나와야 되는 이제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은 부품별로 환경을 저장을 해놓고 쓰시면 됩니다. 우리는 원판은 이런 치수가 나오면 되고 코아에는 이런 조금 이제 부품마다 도면이 나오는 형태가 틀리니까 그런 거를 환경에서 저장을 해놨다가 불러와서 쓰실 수가 있어요. 도면 관리자에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해당 모델의 도면으로 바로 확인도 가능하고요. 이번에는 오토캐드 타입의 도면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도면을 만들 플레이트를 여러 개를 선택을 하고 자동 도면 기능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커다란 시트 하나에 도면이 내가 만들어야 될 도면이 누적해서 생깁니다. 조금 빨리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도면이 생성되는 수준은 아까 전에 1품 1도로 생성됐을 때랑 똑같이 생성이 되고요. 다만 도면이 들어있는 형태만 틀린 거죠.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뭐 이제 추가적으로 코아도 뽑는다. 뭐 옵션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환경이 저장이 틀려서 치수를 표기할 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치수 원점을 그 사용자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코아 같은 경우는 치수 원점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치수 원점 같은 것도 옵션에서 얼마든지 지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계속 이렇게 오토캐드처럼 하나의 시트에 도면을 저장하면서 가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런 색상 정의 부분인데요. 이런 환경 기능에서 이것도 환경 기능에서 모델에 이렇게 칠해져 있는 컬러에 맞춰서 보고서 오렌지 컬러는 포켓 부분이고 남색 컬러는 홀 부분이고 홀 중에서도 어떤 홀이다, 탭 홀이다. 여기는 12홀이다, 카운터 보어 홀이다. 이런 식으로 컬러가 무슨 홀인지 환경에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컬러의 공차가 어떻게 적용이 되라는 것까지 공차값까지 입력을 해 놓으시게 되면 그러고 나서 이제 자동 도면을 뿌리시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제 치수가 뿌려질 때 보시게 되면 이게 공차가 붙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컬러별로 여기 탭하고 지금 카운터 보어 이렇게 자동으로 분류해서 홀테이블도 뿌려졌고요. 지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색상별로 공차가 들어가야 될 부분에는 공차까지 들어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면 쪽의 기능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기능은 전체적으로 다 한번 보여드린 것 같고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셔가지고 좀 효과를 보고 있는 우리 고객사들 걸 가지고 좀 효과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설계 시간 단축면인데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제품을 하고 있는 고객사인데 풀 3D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저희 레이아웃을 활용을 해서 풀 3D를 하게 됐고요. 도면도 일부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입 전에는 뭐 파팅코어 부품, 도면, BOM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시간을 좀 저희가 관리를 해봤고요. 종합 토탈 시간이 한 40% 기존의 설계 풀3D를 하기 전에 프로그램 도입하기 전에 비해서 설계 시간이 한 40% 정도 단축이 됐고요.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뭐 저희 몰드림 레이아웃으로 풀3D도 했지만 도면 작업을 많이 하는 회사여서 도면 위주로 좀 한번 도면 시간 단축을 좀 많이 측정을 해봤습니다. 도면이 많이 들어가는 도면 작업을 많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코어 부품 원판 도면이고요. 이게 NX에서 우리 자동 도면 기능을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도면입니다. 지금 상태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거의 똑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오토캐드에서 도면을 하던 NX에서 뭐 도면을 하던 이점은 이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 도면 기능은 병행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원판 부품도 하는데 작업 시간이 80%. 코어 도면은 좀 표현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죠. 한 50% 단축이 되고 핀 같은 거는 뭐 바로 거의 나옵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도면 작업 시간을 거의 하루 안에 모든 6, 70장 이상에 되는 도면을 다 작업할 수 있을 정도로 도면 작업 시간을 단축을 했고요. 다음은 분량 감소, 설계 분량이 나타나는 부분을 감소할 수 있는 효과인데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슬라이드하고 리프터 같은 거에서 작동거리 이런 거 같은 경우 오토캐드나 이런 걸로 그리게 되면 나중에 조립할 때 분량 같은 거 많이 생길 수 있거든. 발생해 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린 자동 계산해 주기 때문에 분량 같은 게 없어질 수가 있고 또 파트리스트 같은 데에서도 발주 수량, 사이즈 이런 거 사용자가 다 기입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분량이 일부 발주할 때 발생했었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자동 파트리스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분량을 완전히 없앨 수가 있고 설계 변경 같은 게 발생하더라도 기존에는 모델은 모델대로 수정하고 설계자가 도면은 또 도면대로 열어서 수정하고 그러니까 각각 수정을 하다 보니까 설계가 서로 설계 변경이 적용되는 수정 부분이 서로 맞지가 않아가지고 분량도 나오고 이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3D 위주로 하면서 도면은 거기에 붙여서 자동으로 생성하고 같이 업데이트 관리하고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 분량이나 이런 부분도 감소시킬 수 있는 걸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실 고객사 중에 설계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어요. 현장에 내려가서 분량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질책을 받거나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체 사내 회사 입장에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설계실이 이런 부분이 시간이 단축되고 표준화가 되고 설계 분량이 감소되면 결국은 그게 제작에 영향을 미치죠. 제작할 때 제작 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회사 내에 이윤이 올라가고 납기가 단축되는 그런 효과로까지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미나 조금 길었는데요. 내용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뭐 문의사항이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스크린 규격과 개수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요 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보내드리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검증 기능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된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러시는 게 아마 궁금하신 부분을 더 확실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금형 무게에 따른 힘량 결국은 이제 보의 처짐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아마 검증의 두 가지 기능 다 활용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스프링 같은 경우는 하나 자체에 대한 이제 규격에 대한 적정 스프링 수명을 계산을 해주는데 개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개수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낱개당의 수명을 계산했던 건지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 부분은 자료로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메일 주소 같은 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이게 이제 NX 지금 저희가 NX10, NX11에서 설치해서 트라이얼 테스트 버전, 데모 버전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최신 버전, 아니요. 지멘스에서 만든 거는 아니고 NX는 지멘스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지멘스에서 만든 NX에다가 이 몰드림 레이아웃은 저희 캐디언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겁니다. NX API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NX에 붙여서 애드온 해가지고서는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고요. 프로그램 개발은 저희가 이제 개발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개발자가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 그리고 설치 버전은 NX10, NX11 그리고 NX1899라고 하죠. NX 버전에서 그 세 버전으로 요즘 최신 버전은 저희가 설치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화면상에 PPT 맨 마지막에 제 이름하고 제 메일 주소가 나가고 있는데 제 핸드폰 번호도 핸드폰 번호를 적어드릴게요. 지금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구입 비용이요. 구입 비용은 소비자가는 한 카피에 1,500만 원입니다. 한 카피에 소비자가는 1,500만 원이고 일정 뭐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할인이 적용이 되면 그거보다 좀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견적 시스템이요. 견적 시스템은 일부 지금 개발을 진행을 원래는 저희가 이제 견적 프로그램도 같이 설계실에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개발을 시작하기는 한 2, 3년 됐습니다. 근데 중간에 담당하던 개발자가 막 이제 그만두거나 바뀌거나 이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패키지로 판매할 수 있는 패키지로의 개발은 살짝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요. 대신에 고객사 중에서 우리 회사에 맞는 견적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달라라고 하신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수주를 받아가지고 특화된 견적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저 완성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재료비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개발이 완료된 상태고요. 가공비 부분에서 지금 살짝 보류돼. 혹시 사용 중인 업체 소개받아서 방문하여 볼 수 있나요? 어떤 의미이실까?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이 혹시 사용 중인 업체를 소개받아서 방문하여 볼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요청하시면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업체에 방문을 직접 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이제 혼자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뭐 설계실 직원들이라던가 다른 이제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저희가 방문해서 한 번 더 세미나를 똑같이 진행을 하는 것도 해드립니다. 지금 위에 제가 010-7934-9812라고 제 연락처 적어 놨거든요. 추가 문의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만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